내가 귀가 먹은 줄 알았지? 천만에 다 들었어. 네가 내 한약에 수면제 탄 것도, 내 재산 3억 빼돌린 것도, 날 정신병원 보내려던 계획도 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더 큰 걸 잃을 뻔했어. 사위는 7년형, 딸은 공범. 이게 바로 이명이 알려준 진실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요, 6개월째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24시간 내내요. 저는 김정희, 올해 65살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딸네 집 부엌에서 아침밥을 하고 있었죠. 계란 프라이 굽는 냄새가 퍼지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때였어요. 왼쪽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더니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프라이팬을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죠.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딸 민지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만 들렸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은 척했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귓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돌발성 난청입니다. 왼쪽 귀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요. 오른쪽도 청력이 40%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이명은 평생 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이라고요? 이삐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살아야 한다고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았죠.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잘 치료하면 나아질 거예요. 혼자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힘들어요. 사실은 사위 준혁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장모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의사잖아요. 제가 직접 치료해 드릴게요. 박준혁? 35살, 잘생긴 외모에 예의 바르고 대학병원 옆에 큰 한의원을 운영하는 성공한 한의사. 딸 민지는 남편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엄마,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환자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니까. 저도 처음엔 고마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위를 둔 게. 하지만 그게 덫인 줄은 몰랐죠. 딸네 집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짐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정리해둔 상가 부동산 서류였죠. 이거 잘 보관해. 나중에 힘들면 이걸로 생활비하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시가 5억 정도 되는 상가 건물. 남편이 평생 모아서 제 명의로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장모님, 뭐 보세요? 문이 열리더니 사위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더니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들. 아, 상가 서류네요. 장모님 든든한 재산 갖고 계시네요.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때 뭔가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밤이 되면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귀를 막아도 베개에 얼굴을 묻어도 소용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사위와 마주쳤어요. 장모님, 안 주무세요? 이명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제가 내일부터 치료해 드릴게요. 한의학으로 이명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위는 친절하게 웃었어요. 너무나 다정한 미소였죠. 고맙구나. 준혁아.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다음 날부터 사위는 집에 있는 작은 방을 치료실로 꾸몄어요. 자, 장모님, 이리 누우세요. 이명은
혈액순환 문제예요. 침과 한약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따끔, 따끔. 귀 주변, 목, 어깨에 가느다란 침들이 꽂혔어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해요. 그리고 장모님, 치료비는 일반 환자들한테는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데 장모님이시니까 실비로만 200만 원만 주세요. 200만 원? 한 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제 통장에 있던 노후 자금 카드를 사위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 치료해 드릴게요. 사위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번쩍이는 뭔가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장모님, 한약 다 다렸어요. 하루 3번 꼭 드셔야 해요. 사위가 건네준 한약은 쓰고 텁텁했어요. 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한약이 쓰라렸죠. 이명에 진짜 좋은 약재들 넣었으니까 꼭 다 드세요. 그래, 고맙다. 한약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치료 과정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이 자꾸 끊겼어요. 엄마,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어제 뭘 먹었더라?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 어느 날 한약을 받으러 사위 방에 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 거기에 적힌 이름은 김정의 소유자. 제 이름이었어요. 제 상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장모님, 뭐 하세요?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귓속 이명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울렸어요.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준혁아, 이게 뭐니?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아, 그거요? 잠깐 볼 것만 있어서 빼놓은 거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사위는 능숙하게 서류를 낚아채더니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여기 내 이름이. 장모님,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제가 한의원 확장 때문에 잠깐 서류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언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제가 허락했나요?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장모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걱정되네. 사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며칠 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희 고객님, 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자동이체 설정된 금액이 많습니다. 네. 제 통장에 3천만 원 있었는데요. 현재 잔액이 180만 원이십니다. 뭐라고요? 급하게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거래 내역을 뽑아줬는데 박준혁 한의원 200만 원, 박준혁 한의원 200만 원, 박준혁 한의원 300만 원, 박준혁 한의원 500만 원, 박준혁 한의원 8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 사위에게 다 들어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사위를 기다렸어요. 준혁아, 이것 좀 봐라. 통장 거래 내역을 내밀었어요. 아, 그거요? 치료비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했잖니. 그런데 왜 점점 올라가서 800만 원까지? 장모님, 이명 치료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특수 약제도 써야 하고, 침 치료도 고급 기법 써야 하고, 오히려 제가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1억 5천은 너무. 장모님,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장모님 치료한 거 아세요? 일반 병원 가시면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게다가 장모님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잖아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 치매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딸 민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야, 엄마가 네 남편한테 6개월 동안 치료비로 1억 5천을 줬는데 네? 1억 5천이요? 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순간 딸은 모르고 있었나 싶었어요. 여보, 그게 사실이에요. 민지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장모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남편이 치료해 준 건데, 돈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되죠. 돈 때문이 아니라 1억 5천이란 돈이 어떻게 모은 건지 너도 알잖니?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받으시라고 쓰신 거잖아요. 엄마,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혹시 정말 치매 초기는 아닌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사위가 또 한약을 가져왔어요. 장모님, 한약 드세요. 오늘 너무 흥분하셔서 안정제도 같이 넣었어요. 한약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사위가 나간 뒤 몰래 싱크대에 한약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텅 빈 그릇을 침대 옆에 놓아두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슬며시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저는 자는 척했어요. 다 드셨네. 사위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어요. 이상했어요. 왜 사위는 제가 한약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러 온 걸까요? 마치 제가 잠들길 기다리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약을 안 마신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맑았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제 머릿속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여했는데 오늘따라 모든 게 선명했어요. 혹시 한약 때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위가 준 한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안 먹으니 정신이 맑아진다? 설마 한약에 뭔가 섞은 거야? 저녁 무렵 딸 부부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진짜 엄마 치매 검사 받아보게 해야 할 것 같아. 오늘 보니까 정말 심각하던데. 그래야지. 사실은 장모님 상가 담보로 대출 3억 신청해놨어. 한의원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네? 엄마 허락 받았어요? 뭐, 얼추. 얼추가 뭐예요? 제대로 허락 받았어요. 여보, 어차피 그 상가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거잖아.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솔직히 치매 오시면 법적으로 재산관리인 우리가 되는 거고.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야, 우리 한의원 3개로 늘리면 1년에 수억씩 벌어. 그럼 우리 애들 교육도 시키고 잘 살 수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장모님도 우리가 잘 모실 거고 걱정하지 마. 귓속 이명 소리가 미칠 듯이 울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제 딸이, 제 친딸이.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장모님, 이거 좀 도장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아, 상가 관리 때문에 필요한 서류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이건 소유권 이전 서류잖아. 장모님, 세금 때문에 제 이름으로 잠깐만 옮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안 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제가 사기꾼도 아니고. 나 안 찍어. 나가. 사위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장모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사위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한약을 또 가져왔어요. 장모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강한 걸로 다렸어요. 꼭 드세요. 한약을 받았어요. 사위가 나간 뒤 한약 그릇을 들여다봤어요. 뿌연 갈색 액체. 평소보다 더 진했어요. 특별히 더 강한 걸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한약을 빈 페트병에 몰래 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한약 검사받아야겠어.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 이명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마치 경고하듯이. 정신 차려. 지금부터 싸워야 해. 3억 대출, 치매 만들기 음모.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한약을 안 마신 지 3일째. 머리가 점점 더 맑아졌어요. 6개월 동안 흐릿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전날 밤 사위가 뭐라고 했었지? 2개월 전 내가 뭘 동의했다고 하던데.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약을 먹고 정신없을 때 사위가 제 도장을 어디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모든 통장을 꺼냈어요. 주거래 통장 잔액 180만 원, 예금 통장 잔액 50만 원, 적금 통장 해지됨 3개월 전, 평생 모은 3천만 원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뭐 하세요? 통장 정리 좀 하고 있어. 엄마, 요즘 자꾸 통장 뒤지시고 혹시 불안 증세 있으세요? 불안 증세. 내 돈이 다 사라졌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니? 엄마, 그게 다 엄마 치료비로 쓴 거잖아요. 1억 5천이 정상적인 치료비니? 민지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딸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딸도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가족 단톡방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카카오톡을 다시 켰지만 없었어요. 딸에게 전화했죠. 민지야, 가족 단톡방이 왜 없어졌어? 아, 그게 엄마가 요즘 밤낮 구분 없이 메시지 보내셔서 다들 불편해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엄마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새벽 3시에 이상한 메시지 보내시고. 그래서 잠깐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나 빼고? 엄마, 진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족들이 저를 몰래 퇴출시킨 거예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희야, 나 말자야. 요즘 왜 연락 없어? 걱정됐잖아. 김말자. 40년 지기 친구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너 울었어. 무슨 일 있어? 나.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정희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동네 카페에서 말자를 만났어요. 딸네 집에서 나올 수 있어. 응, 산책 나온다고 했어. 말자에게 6개월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돌발성 난청, 사위의 치료, 1억 5천의 치료비, 한약 속의 수면제, 딸의 배신. 이 미친. 그게 사람이야? 말자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말자야, 작게 말해. 작게 말하긴. 정희야, 이거 범죄야. 범죄! 당장 경찰 가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어. 한약도 사위가 다 버렸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정희야,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정희야, 너 예전에 사위가 다려준 한약 말이야. 혹시 남은 거 없어? 아, 있어. 페트병에 담아뒀어. 잘했어.
그거 성분 분석 받아야 해. 내가 아는 병원 있어. 거기 가자. 그런데 말자야. 증거가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더 모아야지. 일단 말자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녹음기야. 초소형. 이걸 내 옷에 달고 다녀. 사위랑 딸이 하는 말 다 녹음해. 손톱만 한 녹음기였어요. 정이야,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들한테 다 빼앗길 거야. 상가도 돈도 존엄도 다. 말자의 눈이 진지했어요. 싸워야 해. 내가 도와줄게. 말자는 저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 믿을 만한 분이야. 이비인후과 진료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저를 진찰했어요. 돌발성 난청과 이명이시군요. 얼마나 오래 앓으셨어요? 6개월 됐어요. 그동안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사위가 한의사인데 한약이랑 침 치료 받았어요. 한약이요? 혹시 그 한약 먹고 나서 이상한 증세 없으셨어요? 정신이 자꾸 몽롱하고 기억이 끊기고 그건 난청 증세가 아닌데요. 할머니, 혹시 그 한약 아직 갖고 계세요? 네. 페트병에 담아뒀어요. 가져와 주시면 성분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약물 성분이 남아있는지. 병원을 나오며 말자가 물었어요. 정이야, 이명은 좀 어때? 여전히 심해? 응.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이 한약을 안 먹으니까 이명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날 때마다 정신이 또렷해져. 마치 경보음처럼 귓속에서 이명 소리가 울렸어요. 정신 차려. 속지 마.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럼 이명이 너를 구원한 거네. 맞아.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던 이 소리가 이제는 날 깨우는 알람이 되어 있어. 처음으로 이명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옷 안쪽에 초소형 녹음기를 달고 딸 부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산책 좀. 요즘 산책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공원.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장모님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통화 기록 좀 확인하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휴대폰에는 말자와의 통화 기록이 가득했거든요. 싫어. 내 사생활이야. 사위가 벌떡 일어섰어요. 옷 안쪽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목소리, 장모님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통화 기록 좀 확인하려고요. 싫어. 내 사생활이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말자야, 녹음 잘 됐어. 이제부터 매일 모을게.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조심해. 그리고 일주일 뒤에 혈액 검사 결과 나온대. 이명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야.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제 인생에도 곧 밝은 날이 올 거예요. 병원 진료실. 여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결과 나왔는데요. 혈액에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됐어요. 그게 뭔가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주성분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 네. 약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할머니한테 이런 약을 먹인 거죠? 손이 떨렸어요. 사위가 정말로 한약에 수면제를 넣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 결과서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할머니, 혹시 경찰 신고 고려하고 계세요? 네, 고려 중이에요.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며칠 뒤 말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한약 성분 분석 결과 나왔어. 벤조다이아제핀 수면제, 항불안제, 그리고 정체불명의 진정제까지. 완전히 약국이야. 약국. 한약이 아니라 한약제는 30%도 안 돼. 나머지는 전부 처방전 필요한 향정신성의 약품이야. 이거 불법이야. 그럼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지? 당연하지. 약사법 위반이야.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가 2개나 생긴 거야. 정희야, 내가 오늘 사위 한의원에 다녀왔어. 뭐? 왜? 환자 행세하고 들어가 봤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카페에서 만난 말자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대기실에서 환자들이랑 몇 마디 나눠봤는데. 정희야, 너만 당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60대 할머니 한 분은 6개월에 8천만 원 썼대. 허리 치료한다더니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70대 할아버지는 1억 넘게 날렸대. 그리고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 한약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하고 기억이 자꾸 끊긴다고. 소름이 돋았어요. 사위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내가 대기실에서 몇 분 연락처 받아왔어. 말자가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7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하나씩 연락해볼까? 만약 다들 피해자라면 집단 고소할 수 있어. 그래, 그래야겠어. 내가 전화할게. 정희야, 넌 일단 사위랑 딸 대화 계속 녹음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말자와 함께 은행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대출 관련 서류를 떼러왔죠. 2개월 전에 3억 6천만 원 대출이 나가셨네요. 그날 제가 직접 왔나요? 아니요. 남자분 혼자 오셨었어요. 할머니 신분증이랑 도장 들고 오셔서 거동 불편하셔서 데리러 왔다고 하셨대요. 그게 불법 아니에요? 네.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데 저희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 서류 다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어요. 사위의 불법 대출. 동사무소에서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김정희.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설정일자 2개월 전. 이 자식이 내 상가의 근저당까지 설정했네. 근저당이 뭐야? 쉽게 말하면 담보야. 대출금 못 갚으면 은행이 내 상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기지. 너 몰래 내 도장 찍어서 근저당 설정한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느 날 밤 딸 부부가 외출한 사이. 저는 사위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금융거래 위임장 제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유언장 제 재산을 모두 딸에게 준다는 내용. 하지만 이 서류들은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모두 위조였죠.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장모님,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 서재에서 뭘 찍고 계신 거예요? 사위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사위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아팠어요. 아파. 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이 뛰어들어왔어요. 장모님이 제 서재를 뒤지고 계셨어. 엄마, 왜 남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요? 남의 방이 아니라 내 서류가 있어서. 무슨 서류요?
위조된 소유권 이전 서류. 내 도장 몰래 찍은 거.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모님, 정말 치매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망상이 너무 심하세요. 망상 아니야. 증거 다 있어. 무슨 증거요? 보여주세요. 휴대폰은 이미 말자에게 클라우드로 백업했어요. 사위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도 소용없었죠.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어. 장모님,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내 재산 지키려는 거야. 그리고 너를 감옥에 보내려고.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밤 방에 갇혔어요. 딸이 밖에서 문을 잠갔죠. 엄마, 진정하실 때까지 거기 계세요. 창문으로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말자야, 들켰어. 하지만 증거는 다 백업했어.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피해자 7명 중 5명이랑 연락 닿았어. 다들 고소 동의했어. 이제 경찰 갈 준비하자. 이명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이 소리가 저를 깨우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아침밥을 들고 왔어요. 엄마, 밥 여기 놔둘게요. 민지야, 문 좀 열어줘. 화장실 가야 해.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딸이 쟁반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사위가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말자에게 전화했죠. 말자야, 나 탈출했어. 말자가 예약한 카페. 거기엔 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김정희 할머니세요. 박준혁 한의원 피해자이시죠. 아이고, 저도 그 한의원 때문에 8천만 원 날렸어요. 저는 1억 2천이요. 허리 치료한다더니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요. 한약 먹고 나면 정신이 멍해지고 기억이 자꾸 끊기고. 모두 비슷한 얘기였어요. 한약 복용 후 정신 몽롱, 기억력 감퇴, 과다한 치료비. 여러분, 할머니가 혈액 검사 받아보니 수면제가 검출됐대요. 한약에 불법 약물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네, 여러분도 같은 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싸우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증거를 모아뒀어요. 혈액 검사 결과, 한약 성분 분석, 불법 대출 서류, 위조 문서. 그럼 우리도 검사 받아봐야겠네요. 네, 제가 아는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경찰에 고소장 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6명의 피해자가 손을 맞잡았어요. 말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희야, 이거 봐. 내 약사 친구가 조사해줬어. 서류에는 사위가 구입한 약품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수면제 50정, 항불안제 100정, 진정제. 이거 전부 처방전 필요한 거야. 어떻게 구했대? 암시장. 불법으로 구입한 거지. 그리고 이걸 한약이라고 속여서 환자들한테 팔았어.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기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집으로 몰래 돌아가 딸 방을 뒤졌어요. 딸의 통장을 찾았죠. 입금 내역. 박준혁 500만 원. 박준혁 800만 원. 박준혁 1000만 원. 총 2300만 원이 딸 통장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사위가 제게서 빼앗은 돈 중 일부를 딸에게 준 거였죠. 민지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 사진을 찍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펼쳐봤죠. 2개월 전 남편이 장모님 명의로 대출받았다. 3억이나. 좀 불안하지만 우리 애들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한 개월 전 엄마가 자꾸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의심하신다. 남편이 한약에 안정제 넣는다는 걸 알게 됐다. 말려야 하나?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일주일 전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남편이 말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택한 거였죠. 남편을, 돈을 저보다. 그날 저녁 옷에 녹음기를 달고 거실로 나갔어요. 딸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민지야, 준혁아, 할 말이 있어. 장모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걱정은 무슨? 나 가둬놓고. 엄마, 그건 민지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네 남편이 내 한약에 수면제 넣는 거 알고 있었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 상가로 3억 대출받은 것도 알고 있었지? 네 통장에 남편한테서 2,300만 원 들어온 것도 봤어. 장모님, 그건 입 닥쳐. 나 너한테 묻는 거 아니야. 딸한테 묻는 거야.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왜? 왜 친엄마를 이렇게까지 했어? 우리 애들 교육비 때문에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6개월 동안 내게 수면제 먹이고 내 재산 빼돌리고 날 미치광이 만들려고 했는데 용서? 장면 8 최후 통첩.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았어?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야? 솔직하게 대답해. 알았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인이 되려고. 녹음기가 완벽하게 기록했어요. 그래, 고맙다. 민지야, 내 솔직한 대답.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요. 말자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말자야, 결정적인 녹음 확보했어. 딸이 다 자백했어.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피해자들 혈액 검사도 다 끝났어. 5명 모두 수면제 검출됐어.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우리 함께 고소장 낼 거야. 이명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정의가 이기는 걸 보여줄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사위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원장님, 저 박준혁입니다. 내일 아침 급한 일이 생겼는데. 네, 장모님이요. 정신 상태가 심각해서 즉시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망상 증세가 심하고 공격적이고. 네. 강제 입원 동의서는 제가 보호자로 작성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차량 보내주세요. 귓속에서 이명이 크게 울렸어요. 9시? 그 시간은 제가 경찰서에 가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말자야, 큰일이야. 사위가 내일 아침 9시에 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 1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뭐? 그럼 우리 계획이... 잠깐, 내가 방법 생각해 볼게.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문이 열렸거든요. 장모님, 약 드세요. 사위가 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번엔 딸도 함께였죠. 난 안 먹어. 장모님,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싫어. 나가. 사위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딸도 다가와 제 다른 팔을 잡았죠. 엄마, 그냥 드세요.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놔.
놔! 입을 꽉 다물었지만 사위가 제 턱을 강제로 벌렸어요. 쓴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삼키세요, 장모님.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곧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정희 어르신 계십니까? 흰색 승합차.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저희랑 병원 가셔야 해요. 나 안 가. 약 때문에 혀가 굳어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몸에 힘도 없었죠. 보호자 동의서 있으시죠? 네. 여기요. 사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 잠깐만 다녀오는 거예요. 치료받고 오면 돼요. 민지야, 제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자들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난 안 가. 이건 불법이야. 강제 입원은 범죄야. 어르신, 보호자 동의 있으면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나 정신 멀쩡해. 사위가 나한테 수면제 먹였어. 증거도 다 있어. 보세요. 망상이 심하시죠? 빨리 모셔가 주세요. 이건 망상이 아니야. 혈액 검사 결과도 있어. 한약 성분 분석도 있어. 남자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 말자, 말자야.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자였어요. 그리고 말자 옆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여기 무슨 일입니까? 아, 저희는 정신병원 직원인데요. 환자분 모시러 왔습니다. 환자요? 어디 진단서 좀 봅시다. 사위가 당황하며 서류를 건넸어요. 이 병원, 최근에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조사받는 곳 아닙니까?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정희 할머니, 혹시 이분들과 병원 가는 거 동의하셨어요? 아니요. 나 안 간다고 했어요. 사위가 날 강제로.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본인이 강력히 거부하면 강제 입원 못 시킵니다. 돌아가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정신병원 직원들이 당황하며 돌아갔어요. 정희야, 괜찮아? 말자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박준혁 씨 맞으시죠? 네. 경찰서 좀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고소장을 내셨거든요.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요. 김정희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증거물들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말자가 큰 봉투를 꺼냈어요. 혈액 검사 결과 6건, 한약 성분 분석서, 불법 대출 서류, 위조 문서 사진, 녹음 파일 USB, 피해자 6명 진술서.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6개월 동안 모았어요. 하나하나.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준혁 씨, 사기죄,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문서위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장모님. 너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약 기운이 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나 멀쩡해. 네가 먹인 수면제만 안 먹으면 말이야. 그리고 난 6개월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어. 수갑이 사위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 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김민지 씨도 동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으니까요. 엄마. 저는 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말자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가 이겼어. 응, 이겼어.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말자가 저를 부축했죠. 울어도 돼. 이제 안전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귓속에서 이명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고마운 소리였어요. 이 소리가 날 구했어. 끝까지 깨어있게 해줬어. 하늘이 맑았어요. 경찰서 조사실. 저는 말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6개월 전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부터예요. 사위가 치료해 준다며 한약을 다려줬는데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1억 5천의 치료비, 한약 속의 수면제, 3억 대출, 위조된 서류들. 할머니,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사기죄, 의료법 위반, 문서위조죄로 구속 수사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죠. 어차피 그 상가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거잖아.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솔직히 치매 오시면 법적으로 재산관리인 우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엄마는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돼.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게. 재생이 끝나자 딸이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너는 알고도 방조했어. 더 나빠. 저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옆 조사실에서는 다른 피해자들도 진술하고 있었어요. 총 6명의 피해자. 총 피해액 7억 3천만 원. 박준혁 씨, 당신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17명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네요. 과다 치료비, 불법 약물 투여, 재산 갈취. 박준혁의 한의원에서 압수한 한약재들.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 6종, 항우울제 2종, 정체불명 분말 3종이 검출되었습니다. 모두 처방전 없이는 소지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들입니다.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확정입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법정. 사위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죄수복 차림. 피고인 박준혁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김정희 씨를 포함한 18명의 환자들에게 한약이라 속이고 불법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3억 7천만 원을 갈취했으며 피해자 김정희 씨의 경우 상가를 담보로 3억 6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응원하는 눈빛이었죠. 피해자 김정희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6개월 전 돌발성 난청이 왔습니다. 사위 박준혁이 치료해 주겠다며 한약을 다려줬는데 그 한약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정신이 멍해지고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위는 제 도장을 훔쳐 대출을 받았고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검사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한약을 안 먹게 됐는데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서요? 아니요.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말자를 쳐다봤어요. 말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박준혁은 장모님을 진심으로 치료하려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18명에게 같은 수법을 쓴 게 실수였습니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한약에 수면제를 넣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틈에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저는 정말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준혁은 사기죄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13억 7천만 원을 갈취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무자격 진료를 행하였으며 약사법 위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소지 및 유통하였고 문서위조죄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사위의 얼굴이 무너졌죠.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며칠 뒤 딸의 재판이 있었어요. 피고인 김민지는 사기 방조죄 및 공모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자백했으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딸은 감옥에는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워졌죠. 법정을 나오며 딸이 저를 불렀어요. 민지야, 너는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법원 밖 17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말자도 눈물을 흘렸죠.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이명이요. 이삐 소리가 저를 깨워줬어요. 귓속에서 이명이 울렸어요. 이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웠지만 이 소리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이명이 저를 구원했어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정말로 맑았어요. 6개월 후 햇살이 가득한 작은 아파트. 투룸,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봄꽃이 피어 있었죠. 평화로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젊은 시절 찍은 사진. 여보, 봐요. 내가 지켜냈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 법원의 판결로 제 재산을 모두 되찾았어요. 사위가 대출받은 3억은 사위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서 회수했죠. 사위한테 준 치료비 1억 5천도 1억까지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제 상가는 다시 제 손에 왔고요. 상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깨끗한 서류, 근저당도 대출도 없는 대학병원 이비인 후과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명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예전에는 24시간 삐소리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 번 정도만 들리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이명도 좋아져요. 할머니 마음이 편해지신 거겠죠. 맞아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가끔 들리는 네 소리가 반가워요. 동네 식당에서 말자와 만났어요. 정이야, 요즘 얼굴에 생기 돌아왔네.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 고마워. 말자야. 삼겹살을 구우며 말자가 물었어요. 민지는 연락 없어. 가끔 문자 와. 만나볼 생각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직은 마음이. 그래, 천천히. 시간이 약이야. 말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정이야,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처럼 용감한 친구 둔 거. 저는 이명 환자 자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65살이고요. 돌발성 난청으로 1년째 이명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소리에 감사하게 됐어요. 이 소리가 저를 깨워줬거든요. 제 인생의 진실을요. 제 이야기를 하자 다른 분들이 공감했어요. 제 상가 1층은 작은 카페로 바뀌었어요. 희망 카페라는 이름으로. 제가 싼 임대료로 내준 덕분에 젊은이가 꿈을 이뤘죠. 이 장사 잘 돼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6개월 만에 딸을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서
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잘 지냈니?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아주 천천히. 딸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귓속에서 작게 소리가 들렸어요. 또 왔구나. 이명 소리. 예전엔 괴로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내가 날 깨워줬어. 정신 차리라고 계속 알려줬잖아. 이명아, 우리 앞으로도 같이 살자. 웃음이 났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죠. 1년 뒤, 저는 이명 환자 자조 모임 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니어 법률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죠. 책도 출간했어요. 삐 소리가 알려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딸과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요. 말자는 여전히 제 옆에 있어요. 이명은 여전해요. 가끔 밤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소리가 저를 깨워줬거든요. 인생의 진실을. 창밖에 봄꽃이 피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의 봄도 다시 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도 진실은 들렸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